네, 39강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X 토지가 있는데 요거 갑이 혼자 소유를 한다. 이게 단독 소유죠. 근데 만약 갑, 을, 병이 각 3분의 1의 지분의 형태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하죠. 그래서 262조 물건의 공유 조문 한번 확인하시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이거를 공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 지분, 갑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 을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 이 지분이라는 것은요. 갑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한 개죠. 한 개의 소유권. 이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3분의 1씩 쪼개져 가지고 갑을 병에게 귀속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념 자체는요. 소유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3분의 1짜리 소유권이다. 그래서 지분의 개념. 공유와 표리관계에서는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즉 지분은 그 성질이나 효력에서는 소유권과 동일하지만 단지 양적으로 소유권의 일부, 즉 소유의 비율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에서 나오는 단어 중요한 개념은 양가로 2번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분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공유물의 관리, 다음에 보존, 다음 처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건요. 요 지분을 이야기하는 거 3분의 1짜리 소유권. 이거는 이제 공유물 자체. 이 토지면 X 토지면 이 X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네.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다음에 처분 변경. 특히 이제 판례 사안은요. 판례 사안은 관리와 보존에서 자주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판례가 집중되어 있다. 먼저 조문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그냥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다음에 단서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다. 공동으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가령 갑을병이 소유하는 건물 외벽에 지금 금이 갔다라는 겁니다. 3m짜리 금이 갔을 때 요거를 수리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이 공유물을 보존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느냐, 전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물은 각자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단독으로. 이 단독으로란 말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한다. 그러면 갑은요, 을병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각자 할 수가 있는데 요거 1m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3m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가치를 유지하는 다른 공유자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각자가 협의 없이도 지분 과반수가 아니라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판례 보시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러면 3분의 1씩이 아니라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면 요
값이 지금 5분의 3이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지금 지분 과반수니까 어떻습니까? 얘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 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봤지만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못합니다. 동의 없이는 못한다. 관리는 어떻습니까? 지분 과반수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그 밑줄을 보시면 예컨대 다수 지분권자라 해가지고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 이거는요 공유물의 그 관리 범위를 뛰어넘어서 처분 변경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만약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5분의 3짜리가 다른 사람과 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 기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공유물의 관리와 관해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부동산을 갑을 병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애가 5분의 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협의 없이 자기가 단독으로 이걸 사용한다. 이건 공유물의 관리로서 적법합니까? 예, 지분 과반수니까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른 공유자, 예를 들어서 병이 5분의 1짜리다. 자기는 지금 사용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자는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못하고 있죠. 사용 못하고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갑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갑이 A라는 친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A가 사용하고 있다. 즉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요. 역시 이것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방법으로 갑이 지가 쓰는 거나 임차인에게 쓰는 거나 적법하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안 된다. 네. 그러한 내용이 지금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또 부당이득 반환도 누구한테 청구를 하는 거냐? 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청구를 한다. 네, 그 내용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관리행위.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 상하건물 임대차에서 그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도 갱신하지 않겠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임대차를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행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분 과반수로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 네, 이 내용이 양가로 3번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판례는요. 가령 갑을 병이요. 어떠한 합의를 했느냐. 사용수익 관리특약.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 사용수익 관리특약.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 건물에 5층만 5층 병은 이 건물에 5층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특약이 있었는데 병이 자신의 지분을 A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공유 지분권의 특별 승계인이 되겠죠. 이 승계인도 어떻게 나는 겁니까?
5층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용수의 관리특약은 이 친구한테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게요, 판례를 보면 또 공유자의 변동이 있고 이 관리특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분 과반수로서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친구한테 승계가 된다. 승계가 된다. 그러나 승계되지 않는 것. 만약에 이 관리특약이 만약 공유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이때는 승계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을 병이 만약 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병일 안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3분의 1 중에서 또 절반을 을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자 간의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한 상태에서 병일 아내가 A한테 자기 지분을 처분했다. 그러면 을이 A한테 쫓아가 가지고요. 야, 병이 그 지분 중에 절반 놔준다고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절반 달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 이것도 승계되지 않는다. 네, 그 내용이 지금 4번과 5번에 5번 6번 연속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물의 보존 나와 있고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존행위에서는요, 우리 판례가 소수 지분권자들끼리 분쟁이 붙었을 때, 가령 갑소유의 부동산, 갑, 을, 병, 자, 공동으로 상속을 했을 때는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7분의 4, 둘째가 7분의 2, 막내가 7분의 1. 그러면 낮에는요, 둘째가 찾아와 가지고요, 형 이거 내가 쓸게. 그 다음에 저녁에는요, 병이라는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요, 나는 그동안 막내로서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여기서 사업을 한번 잘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버리면요, 형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이라는 애가 둘째니까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한다. 협의 없이 소수 지분권자가 사용한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요, 근거를 보존행위라고 해가지고요, 보존행위면 각자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이 친구한테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가 예를 들면 갑을하고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얘들은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갑하고는요, 협의 없이는 여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보존행위로서 전부에 대해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를 근거로 소수 지분권자를 보듬어 준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두시고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와 관련해서요. 말소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갑을이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런데 원인 무효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무효 등기니까 보존행위로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이고요. 2번 A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만약 갑하고 A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의 동의 없이 전체가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니까 유효고요. 그 다음에 갑이 A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을 때 이 부분이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갑의 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유효하니까 이때는 전부 말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말소가 되고, 왜냐하면 이 등기는 전부 무효니까. 근데 이 등기는 전부 무효는 아니니까 전부 말소는 안 되고 을의 지분, 무효인 부분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른 하나는요, 1번 갑,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가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경우에도 전부 무효는 아니고요, 갑의 지분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전부 말소는 안 된다.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1번 갑하고 을이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 침해,
그래서 A, 을 원인 무효로. 그러면 이때 을이요 A 명의의 그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존행위라면 을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보존행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오지랖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소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말소 청구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처럼 전부말소가 되는 것 1대, 전부말소가 되는 것 2대, 말소 자체가 안 되는 것 1대, 2대 1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과 양가로 6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손해배상이나 돈 받는 거 있죠. 손해배상이나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보존행위면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지분 비율로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존행위가 아닌 것은 돈 받는 거하고 어떤 겁니까? 방금 봤던 오지랖하고.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동의 없이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갑의 지분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거.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와 있고요.